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69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91일차.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41페이지예요. 밑에서 7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 수석 웨이터는 어떻게 해요? 리무진을 타고 온 사람이 수석 웨이터였었어요. 이 수석 웨이터는 1년에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웨이터가 되려면 사상 최고의 웨이터가 되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고객을 왕족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고객을 왕족처럼 대하래요. 근데 왕족처럼 대하지세요? 왕족처럼 하고 계신 분들 처음에는 왕족처럼 대하다가 마음이 또 바뀌는 거야.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쵸?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왕족처럼 안 돼요. 네. 그 횟집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왕족처럼 대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왕족처럼 대하고 다 왕족처럼 대한다면 뭔가 내가 진짜 수석 웨이터, 사상 최고의 수석 웨이터가 되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안 되는데 뭐 근데 하려고 해요. 뭐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왜 그렇게 애를 낳잖아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 너무 예뻐가지고 막 조건 없는 사랑을 하죠. 똥 싸는 것도 예쁘고 뭐 울어도 찡그려도 뭐 응? 뭔가 어질러도 예쁘고 처음엔 다 조건 없이 그냥 막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점점 커져 가면서 엄마의 의식이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뭐 하잖아. 막 있잖아요. 이렇게 컸는데 왜 가서 화장실 가서 또 대소변도 봐야 되는데 막 뭔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뭐 정리도 잘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조건 없는 사랑에서 막 바뀌지 엄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마음이 고객들을 왕족처럼 대하라 그러는데 그 자신의 성공은 완전 보장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회원들한테는 또 이렇게 했으면 하고 막 잘해요. 하다가 점점 뭐예요? 처음에는 잘했던 게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540이 아닌 거예요. 540이 아니라 이 욕망, 바라는 마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건이 다 붙잖아요. 아이들 조건 안 붙은 것 같죠? 붙는다니까요. 남편도 조건이 붙고 다 제가 요새 이래 보니까 이거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본 깔린 상태에서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은 바라는 마음, 저항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드러나요. 나중에 보면 이제 120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뭔가 잘할 때 처음에는 진짜 뭔가 다 잘해줄 때 근데 점점 뭐예요? 이 사람이 아직은 더 성장하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걸 봐요. 제가 아침에도 이게 이 정도 공부해갖고 요거밖에 안 되나? 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이거밖에 아직 안 왔단 말이야. 성공에 대한 게 이렇게 같이 해야지라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랬듯이 그게 기억이 나듯이 기억나는 거는 다 내 거잖아요. 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하다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숨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는 해야지, 요 정도는 해야지라는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안 되면 화가 나고 저항감이 들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100, 125에 이제 이게 이제 순간 이제 알아차리면 또 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에너지가. 이게 내려갈수록 사랑의 빛에 밝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졌다. 또 한번 알아차리면 생각은 알아차리는 순간 놓아질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생각 밑에 근원에 뿌리가 계속 놓아지면 알아차리면 놓아졌다가 근원에 완전 신념 체계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생각하고 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계속 이제 후달리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생각 안에 쿵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면서 그냥 생각에서 알아차리면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나도 그렇구나. 나도 공부해도 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 게 드는구나. 왕족처럼 되지를 않는구나. 끝까지. 처음 만난 사람이 끝까지 왕족처럼 대해야 되는데 처음에 왕족처럼 대하다가 중간 신하로 대하다가 완전히 네가 해 가면서 막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 그들이 아니라 나만 내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거를 보기보다는 저 사람들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서 뭐예요? 완전 모든 고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모든 고객이에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모든 고객을 왕족처럼 해서 막 대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아씨,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은 잘해주고 내가 내 마음의 신념에 걸리면 안 해줬다가 좋아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 안 해줬다 제가 계속 있잖아요.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제도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다 하면서 있잖아요. 나도 내가 계산 때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그냥 바라는 마음, 욕망에서. 욕망이 이 두려움이 내가 있다는 생각과 이 두려움이 진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바라는 마음, 저항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저항이.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면 좀 내려놔졌다가 또 알아차리면 내려놔졌다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또 좋아했다가도 또 마음이 또 바뀌려고 하고 내가 또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또 그래 싫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이제 그런 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알아차려서 내려놨다가 또 그랬다가 내려놨다가 계속 그걸 반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왕족처럼 대하세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할 때도 지속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편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한다면 별 일이 없겠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한테 안 걸리고 그냥 혼자 한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만 그냥 처음의 마음을 계속 간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 지속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 때문에 신념은 그 두려움이 근거로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내 성공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꾸준하게 한다면 모든 것들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대하듯이 왕족처럼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던 일을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뭔가 성공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석 웨이터의 성공이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석 웨이터의 성공이 뭐라고요? 리무진을 탔기 때문에 성공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석 웨이터가 다르다. 최고의 보장이 된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100%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도 어마어마한. 제가 최고 막 해주다 낑낑대다가 한 4년 반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절로 가라 하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해주다 힘들게 처음에는 진짜 막 있잖아요. 뭔가 다 해줄 것 같이 했죠.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못 간다. 막 그럼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질 않나? 못 간다. 그럼 설거지 해줄게. 그리고 이래가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야지. 네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르쳐놓고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네가 해봐라 하면서. 근데 또 안 하니까 왜 그러는데 하다 점점 하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막 완전 떨어냈잖아요. 떨어냈어. 몰라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그랬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제가 보면서도 왜 몰라서 그랬을까 또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좋고 이 사람은 왜 싫고 좋고 나쁘고가 막 계속 판단 분별을 하잖아요. 판단 분별을 계속 해요. 비난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판단 분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옳은데 쟤는 이상한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기점, 모든 것, 내 신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념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꾸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왕족처럼 꾸준하게 대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는 다 적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불편한데 회피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어떻게 왜 불편한 거지? 적어보는 거죠. 그렇잖아. 불편한 거 다 적어봐야 돼요. 적어서 근원으로 계속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중간에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저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더라고요. 이득이 있겠다 싶으면 잘 대해주고 이득이 조금 덜 하겠다 하면 덜 대해주고 나하고 이득이 없다 그러면 안 대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생명체에게 호킨스 박사님께서 친절하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생명체에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보니까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350에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이 두려움에 걸리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빠, 동생에 대한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 엄마의 사랑이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빠를 좋아하고 동생을 좋아하고 오빠랑 동생을 챙기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이만큼 저만큼이 아닌데 그것도 엄마한테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자체에 여기에 산소도 있지 산소가 없으면 내가 죽잖아. 산소가 있으니까 살고 있는데 이 산소가 생명력을 모든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자꾸 보이는 거에만 자꾸 하더라는 거죠.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과정의 행위가 이 에너지가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세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듣고가 아니라 내가 이 의식이 얼만큼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야. 세 번,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쵸? 내가 어떻게 진짜 집중해서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못하고 너는 했으면 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도 들어야 아직 셋째까지는 제가 그거를 영향을 끼치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는 들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이제 계속 알죠. 그리고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입력은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흔들림 없이 어쨌든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번도 듣다 말다가 하더라도 계속 주의는 뭐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더 이제 듣겠죠. 듣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고 나를 사랑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마한테 오빠나 동생한테 사랑을 빼앗겨서 내가 결핍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군가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내가 나를 제대로 존중하는 마음, 내가 사랑이라는 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들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뭐예요? 내가 불편해하는 거는 내 생각, 정신 세계 안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불편한지 과거의 기억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해주기 싫잖아요. 그냥 해줘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베푸는데. 그게 나한테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자꾸 계산을 때리더라는 거죠. 제 자신한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는 자기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오로지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는 거죠. 마음가짐. 에너지가 차이 나고 동기가 차이 납니다. 에너지가 차이가 나요. 뭐 어떻게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마음가짐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의도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의 의도, 저 사람 의도가 아니라 나의 의도. 제가 이기적인 것 같아. 쟤는 이래요.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 의도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억나는 쟤는 왜 저럴까 하면서 기억났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거가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거. 그래서 의도 자체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의 그 의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기점으로 하느냐. 이 200 이상은 파워, 사랑에다가 의도를 두느냐, 200 이하는 사랑이긴 하지만 의도가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잘해준다. 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확 딱지가 나잖아요. 왜 나는 10번 밥을 샀는데 너는 왜 한 번도 안 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전업에 그냥 빚 갚은 거예요. 안 사면. 그 빚을 갚은 거예요. 내가. 그래 네가 많이 샀는데 나는 안 사도 되지. 어이고 그건 업사이는 거고요. 그 사람들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줄 것만 보라고 하셨거든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줄 것만 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 것만 봐라. 제가 10번 샀는데 내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럼 나한테 내가 빚을 저 사람이 갚은 거 아니야? 난 안 사도 돼. 어이고 다음에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를 살 수도 있어요. 내 그 마음 속에서의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줄 것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많이 했는데 나는 살까 말까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베푸는 거 베푸는 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나한테 이렇게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라는 게 있어서 왜 그럼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을까? 또 이제 밑으로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가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가짐, 그래서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제대로 해결이 돼야지 나는 그래도 의도가 좋은 것 같았어. 에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좀 나아 하고 착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어이구 밑에 있잖아요. 계산 다 때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계산 때리고 있는 거를 몰랐을 때는 계속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근데 내가 계산 때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구나. 내가 잘 되려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놔라. 질문할 때 보시면 내려놔라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마음가짐이 이 세상 사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어디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동물도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응을 해,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가 피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해서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내가 나아지려면, 의식이 높아지려면, 사랑의 밝기가 더 밝아지려면 내가 직면해서 해결을 해야지, 회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억압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표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해소를 해야 돼. 해소가 돼야 진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 그 억지로 그래서 그럴 거야 라는, 해소 안 하고 이해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해한 건 모르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해소가 되어야 돼. 해소도. 그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의식 아카데미 시간에서 해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그래서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 나의 의도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럼 나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걸리는 게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탁 쳐다보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은 봐요. 보면서 옛날에는 저 모습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짝 뭔가 저 눈빛이 뭐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 눈빛이 뭐지 하는 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게, 옛날에 서울역, SRT 없을 때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에 뭐 가다가 딱 어떤 사람하고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제가 저면 사람 많은데 쏙 들어가고 기둥 뒤에 숨어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번 주인가요? 서울 가는 동대구역에서도 누구랑 어떤 할아버지 딱 맞추는데 딱 쳐다보는데 왜 저렇게 쳐다보지? 싹 피했어요. 왜 쳐다보지? 이상하다. 딴 데 가면서 슬쩍 쳐다보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지? 왜 쳐다보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있잖아요. 그 에너지에서 불편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아빠한테 혼났을 때 제가 아빠한테 뺨을 한번 딱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인가 서울에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남자가 남편이고 미팅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남자친구랑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부산 이사 가고 나서 사회생활 하니까 아이고 저 집착 엄청, 지금 생각하니까 첫 번째 남자친구를 엄청나게 집착스러운 애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집착스러운 애를 만났던 거예요. 그 막 아이고 막 이 저기 떨어져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와서 안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갑자기 집착해서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 제가 이제 안 만난다고 막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왔단 말이에요. 부산까지 달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갔다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너 좀 여기 좀 앉아봐라 그러는 거야. 그 딱 앉았는데 바로 뺨따기를 딱 맞았구나. 제가 뺨을 살면서 2번, 아니다 3번 맞았구나. 선생님한테 컨닝해서 20살 때 아빠한테 앉았는데 남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착한 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 부산까지 찾아오고 안 만난다니까 난리치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저녁에 들어왔는데 앉는데 눈을 그냥 이 도끼 눈을 딱 뜨고 뺨을 확 날렸을 때 그때 되게 저항감이 컸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켰고 뭔가 들키고
들켜버렸고 야단 맞았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싫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딱 마주치면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싫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는 그런 저 사람 왜 쳐다보지? 내가 성을 쓰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그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에너지가 성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눈 탁 마주치면 뭔가 놀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랬었나 보다. 이런 것들이 아직 딱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딱 마주치고 막 또렷이 쳐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키고 막 뭔가 아빠한테 들키고 맞고 공격당하고 두려움과 공격당하는 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빛을 제가 싫어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눈 또렷이 해서 쳐다보면은 그게 너무 웃긴 게 한 번씩 옛날에도 그렇고 저희 남편 있잖아요. 막 또렷이 쳐다보는 거. 그럼 저는 요새 이제 같이 쳐다보거든요. 남편은 뭔데 저 사람 하면서 자기는 옛날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뭔데 하고 이제 또렷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또렷이 쳐다봐요. 그래갖고요. 웃겨 죽겠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같이 쳐다봐요. 제가 같이. 근데 같이 쳐다보면서 예전에 이게 불편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계속 뭘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제 이제 내면을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가짐을 잘 보고 내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계속 찾아봐야 된다. 내 깊은 의도를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이 두려움까지도 내가 이 사람이 왜 그렇지? 뭐 하지? 들켜서 아빠한테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한 번도 때리지는 적이 없거든요. 밀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었어요. 아빠가. 근데 그때 그냥 막 들키고 막 맞았는 거에 대한 막 엄청난 당황스럽고 막 놀래고 했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눈이 땡그레지는 그 마음 있잖아요. 땡그레지는 거에 두려움이 훅훅 들어왔었구나라는 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랬을 때 아빠의 그 공격하는, 맞았을 때 그 느낌, 맞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빠가 날 싫어하고 또 버려지고 뭐 외톨이가 돼서 버려졌을 때 내가 죽음까지도 이걸 계속 느껴줘야 되겠구나. 죽음, 두려움까지 끝까지 뭔가 하나를 사건을 찾으면요. 중간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생각으로 휙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래서 이랬을 거야. 어제도 누구랑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 엄마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적으로 휙휙 넘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 감정을 뭔가 있는 거에서 생각이 왔으면 불편한 게 감정이 불편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럼 뭐야? 근원에 두려움에서 시작이 모든 것들이 됐기 때문에 죽음, 두려움까지 끝까지 가서 거기서 느끼기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감정, 느낌이 안 좋았는데 다시 생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으로 더 내려가서 끝까지 느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가 나의 마음가짐을 봐야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부자 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사람들 봤을 때 불편한 것들 다 한번 또 적어서 또 해결을 느끼기도 하지만 질문하고 발표하면서 완전히 더 해소가 될 때까지 걸리지 않을 때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차단되고 있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낼 수 있는 수업은 의식 아카데미 수업밖에 없어요. 싼 교육비 진짜 할 수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돈 그 정도도 안 받으면 가치를 모를까 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서 들으시고요. 네, 또 내일도 6시에 뵙겠습니다.